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게코 마켓캡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상승한 채로 잠시 멈춰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위기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연준이 왜 긴축을 하려는 이유를 알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 예상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돈을 많이 찍어냈기 때문인데 연준뿐만이 아니라 각 나라에서 많이 찍어냈습니다. 이제 회수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회수를 하지 않으면 물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그럼 연준의 긴축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유도해서 시장에 돈을 없애는 통화량 감소 효과를 얻는 방법과 디플레이션에 의한 물리적 통화량을 줄이는 그런 긴축의 방법이 있습니다. 경기를 어려붙게 해서 시장에 돈을 줄이는 방법이죠.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긴축을 잘하는 국가만 살아남는다. 긴축을 잘하는, 쉽게 말해서 운전을 잘하는 소수 국가들만이 살아남을 것인데 기축국가, 중기축국가, 미리 준비한 국가들만 잘 살 수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힘들게 연명할 것이다. 미래에는 살아남을 계획을 정교하게 계획한 상품, 증권, 돈, 물건 등만 살아남을 것인데 그런 것들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내가 100% 맞다, 내가 100% 틀리다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내가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고 타이밍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코인이 100% 성공할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이 코인은 100% 틀리다, 그리고 금이 100% 맞다, 이렇게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인 노마드가 함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라울팔의 리얼 비전과의 인터뷰에서 FTX CEO 샘 뱅크만이 라울팔에게 가격이 마침내 바닥을 쳤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최근에 다른 투자 자산들도 바닥을 쳤을 가능성도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바닥이 아니다, 더 하락할 것이다 라는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확실히 바닥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일어나야 했던 일들이 일어난 것뿐이다 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에 분명히 매우 혼란스러웠다. 그런데 이제 7월로 들어와서는 그런 혼란스러운 게 정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는 단지 크립토 커런시에서만 하락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기술 분야, 테크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고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다 같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포브가 크립토 시장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두 번째로 뽑은 샘 뱅크만이 최근 시장의 몰락은 연준이 이자율을 대부분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높게 올렸던 하락의 매개체가 됐다고 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오르게 된 것이 비트코인을 3만 불 아래까지 더 하락하게 만든 점을 주목해보면, 비트코인이 3만 불 아래서 하락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매크로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크립토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비트코인이 3만 불 아래로 하락을 하죠. 지금 22,000불이지만 2만 불 밑으로 더 하락한다면 그건 비트코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 같은 시장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근 테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디지털 자산 대출 프로젝트에서 담보로 사용됐던 암호화폐를 청산했다라고 테더는 밝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는 위기에 처한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 네트워크가 담보로 사용하던 자산들을 청산했다라고 발표했는데, 테더는 새로운 발표에서 자사 포트폴리오의 주주 지분의 최소 부분을 나타내는 셀시어스에 대한 투자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언급을 하면서 셀시어스에 대한 대출 담보를 청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셀시어스에 대한 투자가 USDT, 테더의 준비금이나 안정성과는 사실 상관이 없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청산 이벤트가 시작이 되기 전에 서면으로 밝혔고, 이 과정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실제로 대출이 완료되면 테더는 계약에 따라 나머지 부분을 셀시어스 측에 반납하면서 셀시어스 포지션은 테더에 손실 없이 청산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셀시어스 위기 때 테더의 셀시어스 투자와 USDT의 준비금이 안정성에 영향을 줄 거라는 루머가 나와서 테더가 위기에도 몰리게 됐는데 최근에 계속 테더사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많은 자료와 검증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래 관찰 프로토콜 크립토 웨일의 새로운 데이터를 보면은 이더리움 고래들이 구입한 상위 10위 코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제치고 1위에 올라온 것은 서클사의 USDC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하고 이더리움도 제외하면은 사실상 1위는 FTX의 토큰이 되겠습니다. 샘 뱅크만이 CEO로 있죠. 그 다음에는 링크, 다이, 쉬바, 세롬, 매틱 순으로 구입을 했다. 카포가 DXY 달러 인덱스 비트코인 차트를 비교해서 올렸습니다. DXY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일 때 지금 포물선 형태로 올라가고 있죠. 강달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일단 W자를 만들었습니다. W자에 최근 게 더 높다. 즉 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 어센딩 트라이앵글을 모여서 여기를 깨고 지지해서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카포의 말은 약간 다릅니다. 카포는 저항에 부딪혀서 비트코인이 하락할 것이다. 달러 인덱스는 포물선 형태로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저항에 부딪히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알트코인들은 50% 평가절하 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락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제가 올린 피보나치 형태에 보면은 일단은 여기 부근에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면서 미국 주식시장과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반등이 있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간다는 가정하에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금리 폭이 너무 많이 상승됐기 때문이죠. 카포는 DXY 달러 인덱스가 포물선 모양으로 비트코인이 조금 오르고 있는데 이럴 때면 사람들이 도취되어서 비트코인이 3만 불, 4만 불까지 되기를 바라지만 이 상승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강세 신호가 없고 여전히 가격은 2만 1,000불, 2만 2,000불이 저항이다. 저항 안에 있다는 거죠. 여기서 비트코인이 하락하게 된다면 알트코인들도 보통 40에서 50% 더 하락할 수 있으며 자비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카포가 가파른 하락을 목격하는 것을 예상하는 코인들 중에 두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BNB 바이낸스 코인과 XRP를 언급했는데 BNB 최저 가격이 125불로 설정했고 XRP는 14센트 0.14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바이낸스 코인 BNB는 242달러, XRP는 34센트 0.34달러가 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쉐르파가 솔라나, 폴리곤 매틱, 비트코인 차트를 올리고 그것에 대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최근 호재와 악재를 오가고 있고 최근 악재로는 집단 소송, 정전 사태, 호재로는 솔라나 모바일 플랫폼, 솔라나 페이 등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솔라나가 몇 달 동안에 최저 20달러에서 200%가 높은 60달러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60불을 돌파한다면 하락할 수 있다고 상승 시 숏을 기다리는 투자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21,600달러를 돌파하면 23,000불까지 다운 목표점에 닿을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올해 18,0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4,000, 16,000 이렇게 18,000불 보고 있는 트레이더들이 많은데 최상으로 상승한다면 23,000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스케일링 솔루션 매틱을 보면은 상승을 하더라도 전 고점에 부딪혀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